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꺾은 선 그래프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2쪽, 103쪽, 수익책은요 70쪽과 71쪽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한 교실에 학생이 엄청 많아가지고요. 학교가 북적거렸습니다. 북적거렸다는 뜻은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모양이 매우 어지럽다. 북적북적 한 교실에 여러분들 100명의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울까요? 그런 모습을 북적북적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반은 학생 수가 20명도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이렇게 줄어든 까닭이 뭘까요? 자, 이렇게 학생 수 그리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학생 수가 변화했죠. 이것과 관련된 그래프가 바로 꺾은 선 그래프예요. 행복초등학교의 연도별 4학년 학생 수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볼게요. 행복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의 학생 수거든요. 연도가 1980년도 54명이고요. 1990년도는 48명, 2000년도는 36명, 2010년도는 26명, 2020년도는 18명.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 배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꺾은 선 그래프예요. 여기 점이 찍혀 있고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꺾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자, 먼저 무엇을 조사한 그래프예요? 가 그래프, 나 그래프 모두 행복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의 학생 수예요. 시간에 따른 행복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도 똑같이, 오른쪽도 똑같이 똑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타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가와 나 그래프의 같은 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같은 점이 뭐예요? 일단 가로가 나타내는 값이 똑같죠. 연도, 세로가 나타내는 값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4학년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는 것도 똑같아요. 가로 같고요. 세로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미 나타났는데 왼쪽은 막대로 나타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선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막대로 수를 표현했고요.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다르게 조금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가장 많이 학생 수가 줄었나요?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거든요.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대 그래프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막대의 길이의 차가 가장 큰 것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일단 1980년도에는 이렇게 막대가 끝이고요. 네, 1990년도는 막대 끝이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끝을 표시한 다음에요. 이 차이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차이가 큰 값이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해가 되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비교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 요 선이 제일 길죠. 그 말은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는 막대의 길이 차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꺾은 선 그래프는요, 조금 다르죠. 꺾은 선 그래프는 이렇게 합니다. 가장 많이 기울어진 곳을 찾으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렇게 선으로 일단 표시했어요.
색을 달리해서 표시했는데 요걸 하나로 뭉쳐 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합쳤더니 가장 많이 기울어진 선이 어떤 선인가요? 빨간색 선이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죠. 그 말은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그래프 중에서 행복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의 학생 수의 변화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낱말이요. 변화예요,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나타내기에 좋은 그래프는요. 가와 나 중에요. 나 그래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기울기만 보면 한눈에 얼마만큼 변했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변했는지, 어디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가 변화를 나타내는데 더 적합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015년 행복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의 학생 수를 알 수 있는 그래프는 어느 것일까요? 2015년도는요. 여기에 있어요. 2010년도와 2020년도 사이에 있는 요건데 요거를 여기 있는 값을 알기 위해서는 왼쪽 막대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 중에서 어떤 그래프를 이용하면 좋을까요? 네, 정답은요. 오른쪽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2010년과 2020년의 값들을 선문으로 이렇게 이으면 그 사이의 값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2010년도와 2020년도 요쯤 되겠죠. 여기를 선문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확대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반이니까요. 반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선문을 쭉 그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와 만나는 그래프와 만나는 요 점을 찍고요. 왼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아 22명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 나 그래프는요. 2000년도와 2010년도의 사이에 있는 값들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와 다르게 변화하는 양들을 추측도 할 수 있고 훨씬 더 변화하는 양을 더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래프 나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요. 나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요.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라고 약속한다고요? 그렇죠. 꺾은 선 그래프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왼쪽은 막대 그래프, 오른쪽은 꺾은 선 그래프예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꺾은 선 그래프에서 가로와 세로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막대 그래프에서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로는 연도를 나타내고 있죠. 세로는 학생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명을 나타낼까요? 우리 이거 1학기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에서 알아봤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조금 확대시켜 볼게요. 0, 10, 20, 30, 40, 50 이렇게 굵은 눈금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알아야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모여서 10이라는 값을 나타내죠. 그래서 10을 5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5, 2, 10. 그래서 작은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얼마다? 2명이 되는 거예요. 2명.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자료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출생아 수 변화처럼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들을 나타내기에 참 좋아요. 요거는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여기에다가 점으로 표시하고
점으로 표시하고 점으로 표시하고 점으로 표시한 다음에 선분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바로 꺾은 선 그래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이런 것도요. 시간에 따라서 인구수가 변화하고 있죠. 이런 것도 똑같이 점으로 표시하고요. 점으로 표시하고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렇게 이어주면 바로 꺾은 선 그래프가 돼요. 요것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요. 이 점들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바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은 이렇게 2025년과 2035년 사이에 있는 요 값을 구할 때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값들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45년도에는 한 이쯤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기울기를 보고 우리가 예측까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전국 초등학생 수의 변화도 역시 나타낼 수 있어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를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2035년 도쯤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요쯤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15년도와 2020년도 사이에는 한 요쯤 초등학생 수가 한 요쯤 됐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한 2060년도 요쯤 되면 한 이렇게쯤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미래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료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참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볼게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지 막대 그래프는 막대 길이의 차를 이용해서 구했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990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나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우리가 약속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료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는요, 꺾은 선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